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력의 척도에는 군사력과 더불어 정보력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에도 국정원이 있죠. 이 국정원 전에는 안기부가,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의 힘이 강력했던 때가 바로 박정희 때의 중앙정보부인데요.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위치해서 남산이라고 은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의 수장, 바로 중앙정보부장, 이 역대 남산의 부장들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5.16 군사정변 이후 바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었던 4대 대통령 윤보선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허수아비 대통령이었고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얼마 안 있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꾼 뒤 본인은 최고회의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실권과 전권을 발휘했습니다. 1961년 5월부터 63년까지를 군정기간으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군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선포하죠. 박정희가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관을 창설한 시점이 6월 10일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중앙정보부가 문을 열었는데 이 뜻은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바로 중앙정보부 창립에 나섰다는 뜻인 거죠. 이전까지 대한민국엔 별도의 정보기관이 없었습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누구였느냐? 바로 박정희의 오른팔, 박정희 정권의 영원한 2인자, 일명 JP라고 불린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은 육군사관학교 8기생이고요. 임관 후 육군본부 정보과로 근무지로 배정받았는데 이때 정보국에서 일하던 6세 2기 선배 박정희와 친분을 맺습니다. 특히 박정희가 김종필을 비롯한 8기생들과 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와 결혼을 하기도 하죠. 김종필이 중령 계급이었던 시절 박정희 소장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며 본인 피셜 가장 먼저 박정희에게 정변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합니다. 팩트체크를 떠나 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은 김종필임에는 분명했으며 정변 이후 곧바로 중앙정보부 창설을 박정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주도한 이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은 미국의 정보기관 CIA를 모델로 창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FBI의 시스템을 참고했으며 김종필은 스스로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어주기로 하고 중앙정보부의 표어를 직접 내거니 바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였죠. 박정희 군정기관, 박정희 독재의 기초와 틀을 닦고 정비한 사람이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을 정도전, 할은, 한명회에 비유하곤 했었는데 이 김종필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전근대 왕정정부에서는 정도전, 할은, 한명회는 일개 신하이고 국왕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1인자 국왕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단 현대 공화정에선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김종필이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할지라 해도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권력이 생기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에게 경쟁자는 야당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이었거든요. 김종필의 충성이 과했던 탓이었을까요? 중앙정보부에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고 중앙정보부의 불법적인 자금 횡령 및 주가 조작 의혹이 터지며 그 독박을 김종필이 다 썼고 스스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말하며 일본으로 넘어가 한동안 근신을 합니다. 김종필의 자의반 타의반 사임 후 김용순이 1963년 1월 제2대 중앙정보부장이 됩니다. 김용순은 육사 3기로 준장 계급으로 있으면서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였고 계급만 놓고 봤을 땐 김종필보다 김용순이 더 높았죠. 정변 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제2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합니다. 김용순은 반김종필파였는데 박정희가 김종필의 후임으로 반김종필파 사람을 임명한 것만 봐도 박정희가 김종필을 경계했던 바를 유추할 수 있죠. 김용순은 중앙정보부장직을 맡기 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여러 직책을 맡을 정도로 실무에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회의원 출마에 욕심이 생겼던 건지 중앙정보부장직을 맡은 지 한 달 만인 1963년 2월 사임하였고 마찬가지로 반김종필파였던 김재춘이 제3대 중앙정보부장이 됩니다. 육사 5기 출신인 김재춘은 군사정변 당시 대령이었고 박정희의 쿠데타 당일 쿠데타를 진압하러 온 헌병대를 포섭 회교한 사람이 바로 이 김재춘이었습니다. 김재춘의 권력은 굉장히 막강했고요. 유피군 참모총장들을 동원해서 박정희 의장을 반협박까지 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앙정보부장 자리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인지 재임 5개월 만인 1963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1963년 7월
김형욱이 4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하죠.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곽도원 씨가 연기했던 바로 이 김형욱은 역대 중앙정보부장 중 최장기간 재임했던 부장이었으며 또 가장 사이코에 또 가장 굴곡이 많았던 남산의 부장이었죠. 별명이 남산 멧돼지였다죠. 김재춘이 중앙정보부장에서 사임했을 때 박정희는 신임 부장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귀국해 박정희와 나름 관계를 회복한 김종필의 추천으로 김종필의 동기였던 648기의 김형욱이 임명되었죠. 김형욱은 무려 6년이나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중앙정보부 특유의 어둡고 무겁고 음습한 이미지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형욱은 그놈의 과잉 충성이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자금 불법 조달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지하경제에 검은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도청, 납치, 고무 등의 수사 방식도 김형욱의 작품이었죠. 조폭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구타 및 협박하질 않나 문화계를 조지기 위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등 다양한 반공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박정희 정권의 공포심을 가장 전면에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과잉 충성뿐 아니라 권력욕도 상당하며 불같은 다혈질적 성격으로 주변에 미움을 많이 샀던 김형욱은 전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춘과 심지어 본인을 추천해준 동기 김종필마저도 감시하고 정치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박정희에게 버림받은 존재로만 나오지만 실제 중앙정보부장 재임 시절 김형욱은 역대 중앙정보부장들 가운데 가장 비리 덩어리에 미친듯이 칼춤만 부리는 막가파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부터 박정희가 정식적인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박정희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주었지만 이렇게 자기 절제 없이 칼만 휘둘러대는 사람들은 주인한테 버림받기 마련입니다. 박정희가 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자 곧바로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잘립니다.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만 박정희의 편애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박정희의 측근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었고 토사구팽을 깨달은 김형욱은 73년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가는데 여기서 큰 사고를 치죠. 일명 코리아 게이트. 1976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거대한 비리 사건을 고발하는데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가 재미사업가를 내세워 미국의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로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에 있던 김형욱이 1977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를 비판하고 미국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박정희의 비인권적 독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자신을 토사구팽시킨 박정희에 대한 김형욱의 복수였죠. 그러나 김형욱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죠. 한편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에서 잘린 시점으로 돌아가자면 1969년 무려 육군 대장을 전역했던 김계원을 박정희가 부랴부랴 5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기도 했던 김계원은 전임자 김형욱과는 달리 사람됨이 차분해서 박정희가 일적으로 상당히 신임했으며 김형욱의 싸질러 놓은 똥을 닦을 사람으로 김계원만한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김계원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으면서 별다른 사건 사고를 만들지 않았고 1970년 사임하고 나중에 박정희의 비서실장이 되는데 박정희가 암살당하던 사건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 6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후락이었습니다. 이후락은 육사 출신이 아닌 장교로 5.16 군사정변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바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고 했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박정희의 쿠데타 이전부터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이 별도의 정보기관을 창설하려고 했고 그 주도자가 바로 이후락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16 이후 박정희 세력은 이후락을 멀리했고 그러나 이후락의 전체적인 실력을 남다르게 평가한 박정희는 이후락을 사면해주고는 이후락은 박정희의 최측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후락을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쳤다고 해서 제갈조조라고 불렀죠. 이후락은 박정희를 종교라고 말하는 등 그 어느 누구보다 박정희의 똥꼬를 빨아제꼈죠. 덕분에 1970년 6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는데 이 당시 박정희의 오른팔은 누가 뭐래도 이후락이었습니다. 아부뿐 아니라 실력도 좋았던 이후락은 김대중, 김영삼 등 여론을 모아가던 야당, 신민당을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렸으며 박정희의 유신헌법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후락이었죠. 이후락은 박정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김대중의 킹메이커 엄창록을 회유한 사람도 이후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과잉 충성이 문제입니다. 이후락은 아예 김대중을 납치 후 살해하려다가 걸리자 국내외적으로 갖은 질타를 받자 역시 독박 쓰고 73년 물러납니다.
그리고 부임한 7대 중앙정보부장이 신직수라고 육사 출신은 아니지만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였고 군 법무관이기도 했던 신직수는 이후 법조계에서 일하며 나중엔 법무부 장관이 되어 유신 헌법에 대한 법적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1973년 7대 중앙정보부장이 되었는데 76년 미국에서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고 정보부 직원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망명한 직원이 한때 김형욱의 비서, 코리아 게이트 책임을 물어 신직수가 해임되고 임명된 사람이 박정희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김재규. 김재규는 육사 2기로 박정희와 동기입니다. 의외로 김재규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와의 연우로 박정희 독재에 동조하며 유신 시절 박정희가 직접 픽한 최측근 국회의원 유신 정우회이기도 했죠. 76년 8대 중앙정보부장이 된 김재규는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발광하고 있는 김형욱을 잡아와야 했습니다. 김재규는 그래도 현실적이고 타협을 하는 사람이라 매사 일처리를 정당하게 진행하려고 했고 김형욱 설득에 시간이 다소 걸렸으나 결국은 김형욱의 귀가와 박정희의 비리를 까발리는 김형욱 회고록을 넘기기로 합니다. 김형욱은 먼저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는데 이때 실종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세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김형욱을 납치한 후 김형욱을 양계장 믹서기에 넣어 시체를 갈고 그 비료를 닭모이로 주었다고 퍼져 있죠. 그렇게 김형욱 건을 마무리한 김재규였으나 결국 김형욱 실종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죠. 그러나 김재규는 판단 미스로 체포되었고 이후 이희성 9대 중앙정보부장, 전두환 10대 중앙정보부장, 유학선 11대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신군부에 의해 1981년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이른바 안기부로 개칭합니다. 이것이 중앙정보부장의 역사였으며 저는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